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행복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셀프빙 TV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과 다른 의견은 댓글을 이용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릴 점은 일부 영상이나 광고처럼 이것만 하시면 부정적 감정에서 해결된다라고 저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유지 크리시나무르티의 저서처럼요, 그런 깨달음은 없어요. 그런 만능 해결책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것은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찾아야 합니다. 나만의 것을요. 이번 영상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노연하기 첫 번째 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노연하기는 나의 감정 패턴을 찾고 감정의 원인인 생각을 조사해서 그 생각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이해하든지 공통점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저항이 없어집니다. 사실 그 저항이 가장 힘든 것이죠. 오늘은 나의 감정 패턴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감정 패턴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생각, 감정을 경험합니다. 보통 이 셋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나가기 쉬워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을 구분해서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식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는 과정을 잘 들어보시고 하루를 돌아보는 5분 혹은 10분 정도면 생각과 감정의 인식도 가능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노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마치 광고 맨 아래에 조그맣게 기입해 놓은 것 같나요? 사진과 실물은 다르다고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입니다. 이제 상황, 생각, 감정을 구분해보고 왜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정을 강요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생각대로 사시나요? 사는 대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면 왠지 나쁘다거나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무의미하게 산다고 느껴질 수 있죠. 여기서 좋다고 느끼거나 나쁘다거나 혹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다. 판단을 하셨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감정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이라는 상황에 따른 마음속 생각, 감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예측하거나 반복적인 느낌을 받는 것은 상황에 대한 생각이 같은 경향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누군가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반성적이 되고 혹은 변화에 대한 동기가 유발됩니다. 그럼 이 명제를 내건 사람의 입장에서 무척 대상을 신뢰하겠죠. 예측대로니까요.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는 대로 그때그때 생각할게요 하면 그는 반항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겠죠. 이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냐고 지금쯤 반발이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해 같은 경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사는 것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의 근본이라 믿는 경향이 있어서 반복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좋아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화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우울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른데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감정이 마치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같이 세팅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조건 반사 감정 세팅이 하나의 상황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강압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분위기로서 나타나기도 해요. 다수의 폭행 같은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긍정으로 또는 발전, 변화 혹은 혁신으로 포장된 부정적 감정 유발자입니다. 공통점은 지금의 나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감정이 일어나는 구조와 그 조건화의 과정 그리고 감정의 강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 감정의 사이클 혹은 악순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상황에 따라 생각 즉 판단과 감정이 조건화되면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보통 이런 식으로 조건화되어 있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조건화와 무의식적 반응은 연쇄 반응으로 아주 강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라는 상황에서 나의 생각은 저 사람은 나쁘다 그리고 감정은 분노로 이어지고 분노의 감정은 바로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요. 분석이 끝나면 바로 반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상대방 역시 이러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반격을 하고요. 눈덩이처럼 사건이 커져버리죠. 이러한 조건화와 무의식적 반응은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에서는 더 힘이 세거나 더 많이 소유한 부류에게 매우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방법을 잘 이용합니다. 그럼 반대편인 사람은 분노, 분출, 좌절, 자기 비판을 거쳐서 엄청난 감정의 폭격을 맞게 되죠. 자칫하면 살인이나 자살도 불사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힘과 소유의 크기는 상대적입니다. 누구도 항상 이기지 못하죠. 이 말은 부정적 감정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악순환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건화된 부정적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역학조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사건을 역순으로 조사하는 거죠. 부정적 감정 역시 역학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수학으로는 검산 정도가 되겠죠.
먼저 내 감정을 알아채고 그 감정을 일으킨 생각, 즉 어떤 판단을 했는가를 알아채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판단이 왜 그것뿐인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물론 바로 앞에서 욕을 하고 있는 순간 이 역순의 과정이 웬만한 사람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지난 후에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만 해보십시오. 초기에는 가능하시다면 그 상황이 생기면 벗어나거나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의 감정이 분노인지, 절망인지, 허무인지, 질투인지, 후회인지, 공포 또는 불안인지 등등 나의 감정을 가만히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감정이 일어났던 상황을 기록해 보세요. 분노라면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한 경우도 있고 내가 계획한 것을 못한 경우도 있고 새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소나기가 오고 지나가는 차가 내 신발에 구정물을 튀길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감정은 대상을 향하거나 나를 향하거나 혹은 환경을 향합니다. 일단 이렇게 그날의 감정 중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 사건들에 대해 정리 작업을 해보십시오. 보통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나의 감정 패턴을 알게 해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하는 행동과 감정의 패턴을 알 수 있게 되면 갑자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1단계는 잘 하신 겁니다. 오늘은 부정적 감정 벗어나기 1편, 감정의 발생 구조, 감정의 조건화와 강압, 감정의 악순환 구조, 그리고 부정적 감정 벗어나기 첫 번째 단계, 부정적 감정과 그 패턴 알아차리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을 일으킨 생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존재로 행복하시고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